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그게 최근에 그 데이터가 지금 쌓인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유방암 갑상선암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모유 수유율이 떨어지니까 유방암이 증가는 하나 노노 원장님, 저희 네. 프로그램명이 노노산부인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이제 아이 낳고 몇 년 안 지났는데 벌써 폐경이다. 이런 그러니까 둘째도 못 낳아보고 네.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아하고 폐경이 겹치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실제로 이 폐경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아졌나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갱년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 생각에 병원에 일찍 가서 일찍 관리를 하면 피부 관리 일찍 하면 피부가 계속 좋듯이 갱년기도 일찍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진짜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일단 요게 제일 헷갈려요. 먼저 용어가 폐경과 갱년기 이 두 개가 맞아요. 다른 것 같은데 영어로는 메노포즈 하나거든요. 아니 메노포즈 아니면 페리메노포즈 딱 두 개인데 한문으로는 폐라는 게 문을 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끝났다. 생리가 월경이 끝났다. 그게 폐경이고요. 갱년기라는 거는 갱이 이렇게 뭐 갱신하다, 새롭게 바뀌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시기다, 몸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맞는 얘기죠. 갱년기는 몸이 진짜 다 바뀌는 시기거든요. 환자들이 보통 느끼는 건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생리 안 하는 불규칙해지는 시점,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해지는 시점부터 완전히 안 할 때까지 그 몇 년간, 한 3년에서 5년 걸릴 거예요. 그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나 땀이 없던 사람인데 땀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감기가 잘 걸려요.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가 와요. 뇌에서도 이 호르몬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소량이 온몸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는 잘 몰라요. 주위 사람이 괴로워해서 특히 가족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제 수면 장애가 오면 이제 힘들죠. 피곤하죠, 하루가. 그러면 더 예민해지고 보통 그런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노노 원장님이 폐경 증상? 이런 갱년기 증상 때문에 이제 치료를 안 하려다가 했더니 너무 괜찮아졌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하기 전과 후 어떤 점이 제일 달라졌어요? 그 하기 전과 후는 일단 생기가 있어요. 그냥 딱 보고 내가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약을 먹으면 한 달째는 뭐 변화가 있나 잘 몰라요. 근데 한 2달, 석 달 지나면 내가 안 하던 거 하고 있거든요. 뭐 운동을 끊어서 한다든가, 뭔가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든가, 이렇게 뭔가, 그리고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온화해졌다든가. 그리고 차분차분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 땀이 덜 나고, 땀이 덜 나니까 자다가 덜 깨고, 그러니까 낮에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화가 덜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에너지 안 쓰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 데이터가 지금 쌓인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유방암 갑상선암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모유 수유율이 떨어지니까 유방암이 증가는 하나, 만약에 1000명이 1명 걸릴 거라면 전체 여성 중에 호르몬제를 먹어서 1명이 1.2명이나 1.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느는 건 아닌데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느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검사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하면 초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걱정보다는 본인이 유방 초음파를 해보았는가 안 해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선호하는 약 같은 건 없나요? 코로나 전에 이제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난소에서 호르몬이 3개 나온다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우리도 테스토스테론 나와요. 남자의 100분의 1. 근데 요거는 제끼고 에스트로겐이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에스트로겐으로 호르몬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궁 내막을 증식시켜서 자궁 내막암을 만드니 프로제스테론 황체 호르몬을 추가해서 이제 단독요법, 자궁을 적출하신 분들은 단독요법,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쓰고 자궁이 있는 분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복합요법을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다가 이제 유방암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바제독시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프로제스테론 대신에 에스트로겐과 바제독시펜이 들어간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 몇 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잠시 없다가 코로나 풀리고 1년 뒤에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처방이 가능한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방암 그 논문을 보면 보통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보다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병합 요법이 유방암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궁이 있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의사들도 거기에 딜레마였어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새로운 프로제스테론 대신에 바제독시펜이라는 성분으로 교체된 약이 들어오고 그건 또 에스트로겐을 또 더 낮췄어요. 에스트로겐이 필요한 효과는 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현재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문제가요. 그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한 6만 원 가량 어떤 약국에는 한 뭐 5만 원 얼마에서 하여튼 6만 원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꺼려하세요. 근데 이제 또 실손보험에선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커버하시면 또 그렇게 나름 또 드시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호르몬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살이 찐다. 맞아요. 워낙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잖아요. 대사율이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주니까 배기량이 주니까 지방이 쌓이죠. 그리고 그때 되면 생활 패턴이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해서 살이 찌지 않을까? 수면 장애가 맞아요. 생겨서 갱년기로 인한. 네. 그래서 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요때 되면. 글쎄 말입니다. 잠이 왜 안 올까요? 멜라토닌이란 호르몬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했다가 점점점 떨어진대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멜라토닌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아마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이 뇌에서 수면과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잠을 안 자세요. 그게 아마도 공통적인 꼭 에스트로겐만이 아니라 멜라토닌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어떤 뭐가 있는 거죠. 뇌의 변화가. 그럼 호르몬제를 먹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이걸 먹어도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수면제를 추가해서 복용하거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해드려도 환자들이 잘 안 드세요. 내가 혼자 살면 무인도에서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너무 내 마음대로 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야겠냐고요. 약을 먹어야죠. 수면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게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건 졸피뎀이고요. 졸피뎀이 12.5mg, 10mg, 6.25m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용량으로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일단은 못 자시던 분들도 4시간은 깨지 않고 자거든요. 그 2시간 자는 거랑 4시간 자는 거랑 또 4시간 자던 분은 6시간 자거든요. 뭐 그 정도 자면 되죠. 우리가 뭐 8시간, 10시간 잘 건 아니니까 안 깨고 4시간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증상이 심하면 산부인과에 와서 갱년기 좀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열감이 있고 안면 홍조가 심하고 땀이 많이 나고 잠을 못 자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졌다. 또 거기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갱년기 무렵에 그런 증상이 이제 없던 게 생겼을 때 이게 일주일 만에 없어지면 갱년기 아니에요. 일주일, 2주, 1, 2주 이상 쭉 지속될 때
그럴 때 이제 병원에 와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좀 날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마르신 분, 체중이 40kg 이대이신 분들은 사실 체지방이 적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이세요. 그런 분들은 좀 상담을 미리 좀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좀 이럴 때 상담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까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일 욕심이 있는 분들도 이제 내 컨디션이 바뀌지 않게, 그리고 기복이 있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신 분들에게는 일을 관둘 때까지 호르몬제를 먹어서 컨디션 조절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